권선아의 청년 인터뷰, 미국과 한국의 친선대사의 주제로 황준석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 네. 언제 또 미국에서 오셨어요? 지난 9월 말에 추석 때 돌아왔습니다. 아, 추석이 오셨구나. 네. 또 한국에 오신 지 좀 되셨네요. 네. 네, 또 궁금한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 봤는데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또 처음 교회 다니게 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기도 수원인데 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고 그냥 중학교 3학년 때에 네네. 친구가 한 번은 우리 반에 들어와서 클럽 하나가 생겼는데 동아리. 학교 밖에서 예. 오늘날로 말하면 동아리죠. 예, 예. 동아리가 밖에 생겼는데 거기에 가면 여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로 우리를 꼬셔서 아, 그것이 네. 동기가 돼가지고 나가봤더니 그때 이제 수원에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김장한 돌아오셔서 목사님. 중학생들을 모아놓고 네. 성경을 가르치던 그런 동아리였어요. 네. 그때 나를 여학생들이 많다고 꼬셨던 친구가 지금 국회의장으로 있는 김진표입니다. 아, 김진표 의원님이시구나. 그분이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중학교 때 대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동네에 있는 여학생들 이외에는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전혀. 또 그 시절은 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에 예. 장난삼아 또 여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나갔다가 예.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죠. 아, 거기에서 장난스럽게 시작했지만 또 거기에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셨군요. 네. 예, 사실 제가 우남 네트워크 행사를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말 파격적이었던 6.3 정읍선언 부터 해서 우남 네트워크가 정말 보수 우파 중에서는 가장 제일인 단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남 네트워크를 설립하셨다고 하시는데 네. 예, 우남 네트워크를 설립하신 그런 취지와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예. 1975년도에 미국으로 신학교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48년 돼요. 벌써.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한 20년 전에 예. 어떤 분이 오셔서 자꾸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미국 동부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인데 그 필라델피아 와서 이승만 기념사업회 지휘를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예, 예. 몇 번을 찾아오셔서 애를 썼지만 그게 안 됐어요. 아, 네. 그때 이제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산 지도 오래됐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많이 맡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좀 만들어 달라는 강력한 부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잠깐 맡아서 회장을 선임하게 되면 내가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단체를 책임졌는데 그 기간이 20년 됐어요. 20년이나요? 20년 됐는데 그동안에 사람들이 이승만 이 기념사업회에 좀 리더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예. 이승만에 대해서 그 일을 자꾸 피해서 억지로 제가 맡다가 보니까 이승만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지회장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저 어렸을 때는 이승만은 4.19로 인해서 독재자로 낙인 찍혀서 하와이로 망명되고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오해하셨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승만에 대해서 책을 읽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네. 전혀 제가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다음부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일을 해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기념사업회 일을 쭉 해왔는데 그러면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맺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이승만 기념사업회 일, 또 한국에서 이승만에 대한 모든 활동도 예. 다 5분 4분 5열로 돼 가지고 다 흩어져 있지 함께 뭉쳐서 일을 못 하고 있더라고. 맞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이게 연합이 되어서 좀 같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당시에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계신 신철식 회장님 신철식 그분하고 회장님. 이제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예. 이거는 각자 일할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같이 연대해서 어려운 이승만 운동을 다시 펼쳐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네. 그러니까 21년도인가요? 21년도 4월 6일 날 네네. 코리아나 호텔에서 코리아나 호텔. 예. 예. 33분의 지도자들을 모시고 음.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관계자들하고 의논하다가 우남 네트워크라는 단체 이름으로 예. 연대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역시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연합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목사님이시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좀 성경에서는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국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참 말하기가 힘들지만 예.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예. 이런 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네네. 어느 민족이나 다 고난이 있고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대한민국도 마치 유대인들이 고난받아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이 겪었던 그 아픔을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오지 않았나. 네네. 힘든 일을 겪고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지 않겠나. 맞습니다. 특별히 70년 전, 뭐 그냥 대충 잡아서 70년 전에 가장 세상에서 두 번째로 몰살던 나라가 예.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오고 잘 살겠는 나라로 선진국가에 돌입하게 됐는데 예.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가끔가다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네네. 한국 사람들의 머리가 IQ가 갑자기 바뀌었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DNA가 바뀌었나? 아니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6.25 사병 끝마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군이 지켜주는 안정된 가운데에서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모든 인프라가 예. 다 이렇게 구축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동력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예, 예. 고통 속에서 가장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뭔가? 결국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예.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다른 나라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멘입니다. 고통과 복 이 두 가지 전체에 이런 특수한 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제 이북과 또 중국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2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선민의 예. 특권을 우리나라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인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겠죠. 네, 완전 아멘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황준석 목사님 하면은 가족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사모님이 엄청나게 미인이시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사모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듣던 대로 너무 미인이세요. 해놓고 너무 예, 뵀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우리 사모님이 또 시를 또 쓰시고 또 사모님의 자제분 중에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 있으시다고 들었기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들만 5이에요. 딸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와. 이제 큰 아들은 영어로만 하는 완전히 미국 교회 목사 담임 목사예요. 명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은 캘리포니아 토렌스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가. 네, 또 이제 우리 내외가 목회자의 가정이니까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커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교회에 아주 기둥 안수 집사 내외로 수고하면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찬양 리더로도 하고 있고 찬양리도. 그다음에 셋째 아들은 뮤지컬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학교에서 국제학교에서 그 드라마나 이런 뮤지컬을 가르치는 이제 전문 교사, 선생님으로 선생님. 일하고 네. 있으면서도 교목으로서 또 활동을 해요. 시카고 무디를 나왔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도 이제 패스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넷째 아들이 한국에서 발라드 가수로 팀이라는 가수예요. 이번에 20주년 가수 된지 축하 공연 콘서트가 있었죠. 너무 그 관객이 정말 꽉 차고 사랑을 많이 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팀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팬입니다. 네. 아무튼 또 팀이 신앙으로도 귀하게 자라서 연예계 생활에는 이런 그 믿지 않는 분들과의 그 교제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부모로서는 참 감사하고 보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내 5째가 한국의 형들하고의 나이가 막내 그 팀 형하고 7살 차이예요. 차이가 만 엄청나네. 7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려서는 형들하고 있다가 형들이 다 나간 뒤에 혼자 자랐어요. 그 형들과의 그 라이프가 별로 없어서 한국에 이제 대학교 시절에 형이 한번 한국에 나와라. 그래서 방학을 통해서 놀러 왔다가 형들이 그냥 붙잡았어요. 야, 같이 살아본 지 오래됐는데 일단 좀 우리 한국에 와서 우리랑 한번 살아보자. 예. 어떻게 그게 동기가 돼서 형들이 소개한 여자와 함께 결혼도 하고 그래서 팀보다도 한 3년을 먼저 결혼한 사람이 됐죠. 그렇게 5 아들이 한국에 있는데 그 막내 아들도 또 명동 지역에서 그 명동 디어스 호텔이라는 14층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아름다운 이벤트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업가로서 잘 활동하고 있고 또 내외가 신앙으로도 아름답게 서서 우리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큽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 많은 교회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 네. 어떻게 아들을 5을 키웠냐 2만 해도 돌아버리겠는데 그쵸. 그것도 아들만 5을 어떻게 키웠냐 그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런 얘기들을 기자님들이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미국이니까 그 5 아들을 잘 키웠지. 우리 한국같이 교육열이 굉장히 이제 높은 가운데서도 경쟁이 심한 속에서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목사님네는 그래도 미국이라서 그러지 않았겠냐. 그런 질문을 부모들이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제가 생각하다가 그분에게 대답을 했어요. 신앙인들이 물어온 거거든요. 그거는. 예.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미국에 있는 하나님과 한국에 있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각자에게 주신
자기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평하게 임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신앙을 떠나서라도 많은 그 엄마 아빠들에게 제가 5 아이를 키우면서 배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 일반 직장인들 또 여러 자모들의 모임에서도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나누고 또 부모들의 위로를 부모님들이 굉장히 큰 도움을 입었노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예, 그리고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시를 쓰게 된 게 또 대상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까지. 좀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문단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많은 시들을 또 이렇게 서로 책마다 여러 군데 제 시가 올려지는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오늘까지 왔는데 애국시도 써서 제가 국회에서도 낭송했고요. 여러 가지 태극기에 대한 시도 썼고 남과 북의 관계에 대한 시도 썼고 독도에 대한 시도 썼고 인천에 있는 월미도에 대한 시도 썼고 이런 것도 썼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감성이 되는 요즘 가을이잖아요. 그런 거 한번 시 쓴 거 하나 제가 같이 이 시간에 나눌까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혹시 시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들꽃의 노래. 들꽃의 노래. 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이제 이렇게 이름 모를 들꽃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민 목회 남편과 함께 이민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회는 남다르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러한 사역을 했어요. 영어를 못해서 불공평하게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을 도우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자격지심 많은 분들이 컴플레인도 많고 상처도 조금만 해도 상처를 받고 예.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거의 없다시피 사는 그런 훈련을 내가 받은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들꽃을 보면서 내 모습 같다 이런 느낌도 이제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썼던 시입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호가 모란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볼까요? 예, 들려주세요. 들꽃의 노래 모란 이은성. 이름이 없어도 서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스치는 무수한 발길에 밟히는 아픔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윽한 사랑 담은 나그네의 고운 눈길이 나에게 멈춰질 그날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오늘도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와줄 길손을 기다리는 들꽃의 노래 아직도 살아있음이 행복합니다. 와,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저희? 와, 아, 정말 시를 읊어주셨지만 한편에 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감기는데요. 혹시 약간 갑작스럽긴 하지만 시 한 편 더 들을 수 있을까요? 뭔가 제가 그러면 그리움의 거리라는 그 이제 지난날 세월을 지나면서 예. 추억이 담겼던 거리들이 있어요. 네네. 요즘에 시문학 지에 그 시화집에 실린 시인데 제가 하나 찾아볼게요. 예, 그리움의 거리. 그리움의 거리 모란 이은성. 그리움이 묻힌 거리를 간다. 가슴 밑으로부터 번져오는 아련한 미련의 정념이 나를 휘감는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사람,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이여. 황혼이 정막으로 둘러싸인 삶에 영혼에 깊이 심겨진 그리움은 살아가는 흔적이었다. 여전히 그리움이 숨쉬는 거리. 오늘도 나는 그날의 거리를 마음으로 걷고 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저 이 시간부터 우리 시인 모란의 팬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니까 이런 네. 시들이 아마 많은 분들의 감성에 공감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예,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또 집에 가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 목사님부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우남 네트워크를 예.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이 나라의 주역인데 대한민국의 역사 의식이 많이 잘못 왜곡되고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 자체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태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좀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남 네트워크에 청년들을 확산을 시켜서 오, 예. 청년 운동을 좀 통해서 소위 이 대한민국이 왜 세워졌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북한과 어떻게 다른가, 또 앞으로 이 나라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이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대한민국의 건국하실 때 가졌던 그 정신을 다시 되찾아서 예.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일, 이것이 우선 급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것은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모두가 다 이 정체성 결여 때문에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는가 해서 할 수 있으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감당하고 싶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지금 세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심각합니다. 이목이 좀 집중돼 있는데 예.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제3차 전쟁,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서 일어난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소위 세계 역사 속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또 그것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통해서 좀 더 세계 선교의 방향이 정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이제 증인이 되라고 하셨고 세계의 마지막이 이제 그때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방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에도 우리가 좀 집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청년 이승만 건국 정신을 갖는 게 한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면은 이 대한민국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엄청 부강한 나라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사모님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누어 주세요. 나는 이제 목회자의 아내요. 또 예. 제 자신이 선교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많은 신앙 집회,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강의를 하고 지내왔어요. 지금도 지금 저희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성경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그 몇천 년 전부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성경 가운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참 전율이 느낄 만큼 시대에 대한 그 예민한 느낌이 오곤 합니다.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가 않고 마지막 때를 향한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의 삶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계획을 이 땅 위에 실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사역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하면 이런 사실을 경각시키고 세계로 하여금 나라의 그 정세를 바로 바라보며 삶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늘 고민해 오다가 대만에서 이제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음악 감독이셨고 이런 분이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로 생각지도 않게 영화를 만들게 되셨어요. 그것도 말씀에서 특별하게 그동안 무심하고 몰랐던 룻기에 대한 그 성경 내용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고 또 남편 보아스와 룻의 사랑 관계나 또한 그 재산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이 창세부터 마지막까지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들어있는 성경이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것을 영화를 만드셨어요. 미국 배우들을 저기 그 오디션을 봐서 그래서 그 영화 촬영을 다 마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마지막 편집만 남아 있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 목사님과 저희가 이런 말로 전하는 것보다 영화나 그게 뮤지컬 영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화나 그 뮤지컬 그런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주 많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전적으로 그 사역하시는 것을 도우려고 IOM이라는 선교 단체를 저희 목사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International One Human Ministry라고 그러니까 세계가 다 유대인이나 또 우리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그 룻기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영화로 만드는 그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사역하는데 저 자신부터가 BMI라고 브릿지 미션 for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브릿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해서 여성들 우리 3명이서 브릿지 미션 이스라엘을 for 이스라엘을 만들고 지금 역삼동에 있는 이마트 역삼점 5층에 있는 순복음 예수 소망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그 BMI 선교단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도 좋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역으로 저희 남편과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네, 문화사역의 선도주자로 달리시고 있는 황준석 목사님 가정이십니다. 네,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 자신에게 격려 편지 쓰기가 있습니다. 우리 쉼없이 달려온 목사님부터 한번 진솔하게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힘내서 계속 달리자. 화이팅! 화이팅! 예. 바로 사모님. 나이는 핑계가 아니다. 나이 들을수록 더 깊은 경륜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내 삶을 통해 배워왔던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살자. 열심히 나누고 살자. 네, 두 분 격려 편지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온 황준석 목사님 그리고 이은성 사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따뜻한 청년 인터뷰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